인드라 수면 중 단식 58년째, 우크라이나 큐언니 CFR, VOA, 세계은행, 성여령, 세운영, 원희룡, 김태우, 김기선, 안보, 외교, 정치. 인드라가 수면 중 단식 58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면 중 단식하기 때문에. 예, 수면 중에도 물과 음식을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쥐명이를 이해합니다.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 방송도 이렇게 걱정할 정도예요. 일본 방송 마음이 제 마음이죠. 예.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 문제로 이제 단식했잖아요. 그래서 자이파시 반정미당 쥐명 단식을 일본 언론에서도 지지하고 있네요. 제 마음하고 같네요. 이제 쥐명이 단식이 지지효과는 없다. 홍영님. 단식 15일 차인데 정정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지지층 결집 효과도 없다. 반정미당은 26%로 추락하고 견제력이 올랐다. 총선에서 중요한 게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그 여론조사가 틀렸던 경우가 김대중 경우하고 박근혜 대통령 경우인데,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르게 나왔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상극위원회 결정으로 인해서 그게 좀 변화됐던 것이고, 김대중 때는 그 당시에도 국제 여론이 국기본이 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셨을 됩니다. 국내 요인 때문에 그것이 진 것이 아니라 국제 요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내 뉴스 안 보잖아요. 성렬형 지지율 왜 올랐나? 국제 요인 때문에, 국제적, 국내 요인이 아닙니다. 국제적 요인이 성렬형과 국힘당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여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물한 개구리에 있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제 요인이 중요하다. 이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누구죠? 단지 쥐명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정미당 애들 사이에서 쥐명이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쥐명이야말로 국제 반정미당, 좌파시오, 매국노, 술고통, 부패무능 집단에서 가장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사람이 쥐명이에요. 데케트딱 정수기고, 데케트딱 맷달들. 통해서 데케트딱 맷달과 쥐명이 투쟁을 지지한다. 어지간해서 쥐명이 안 가잖아요. 좌파시오, 무능부패, 수구, 꼴통, 매국노, 반정미당에서 국제 정세에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쥐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쥐명이보다 나은 인물이 반정미당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럼 반정미당에 인물이 없네. 인물이 없잖아요. 쥐명이가 제일 인물이야.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요. 쥐명이 왜 대안이 없어? 이 방송 시청하시는 쑥고통 반정미당 애들한테 인드라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쥐명이 왜 대안이 없어? 차기 대선에는 쥐명이가 나와야 돼요. 감옥에서 대선 출마해야 된다니까. 인드라 말을 좀
답답해 죽겠네. 감옥에 가도 인물은 지명이밖에 없어. 누가 있어 너? 반정미당에 인물이 없어요. 인드라 입장에서는 문전비보다 지명이가 조금 더 애가 똑똑해요. 문전비에 무슨 쓰레기 아냐. 문전비보다 똑똑해 지명이가. 인드라한테 좀 고통소리 듣지만 용옥이가 또라이가 하늘이 내린 인물이래잖아. 지명이. 여러분 지명이 지지하세요. 지명이까지 마. 차기 대선까지 가주셔야 될 인물이에요. 지명이. 건강 보존하시고요. 배 걱정 안 합니다. 정치적 스트레스는 휴식하면 하루아침에 다 나. 남들이 막 꾀병이다 막 이렇게 욕해도 꿋꿋하게 버티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이 아니면 꾀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꾀병이라고 생각 안 해. 정치적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그쵸? 몸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수면족 단식하면요 건강해요. 수면 중에 물하고 음식을 들어가면 오히려 건강에 해치죠. 그런 면에서 적절한 물 공급과 음식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수면 중에는 물과 음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처럼 지명이 단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100년 동안은 단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이면. 출퇴근 단식이면. 그 출퇴근 단식 좋아합니다. 제대로 단식하면 일주일도 못 버텨요, 원래. 제대로 단식하면 한 일주일 가면요. 큰일 납니다. 보름까지, 보름에 출퇴근 단식이면 10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지명이 단식 지지하고요. 그 다음에 세훈이 형이 영원한 정신형 서울시장 레전드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서울시민 입장에서 세훈이 형이 정신형이 되는데 너무 인기가 좋네요. 그래서 세훈이 형 그 다음에 원희룡 이거 우크라이나가 자원이 그러니까 무슨 뭐 인드라가 이미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강국이 됐었나 EU 가입 뭐 여러가지 뭐 인프라 건설 뭐 여러가지 다 얘기했고 중요한 건 그때 얘기 안 했던 거 우크라이나의 자원이 넘칩니다. 또 최근에는 또 러시아 폭격 때문에 우연찮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석유가 발견됐어요. 석유가스 이렇게 자원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만 끝나면요 우크라이나 선진국 된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이 여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 들리고 있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리포팅. 그 다음에 텔레그래프가 또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데죠.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전황을 소개하듯이 항상 우크라이나 최전방에서 항상 앞장서서 보도하는 누구처럼 그냥 기레기들처럼 후방에서 이렇게 어설픈 방송 BBC처럼 요즘 BBC가 거의 그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뭐 HSBC 후원받았나 BC가 뭐 거의 가짜뉴스의 선두주자가 BBC 아닙니까? 근데 이제 텔레그래프는 입장이 다르죠. 최전방에서 제대로 된 팩트를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입장입니다. 누군가 BBC를 인용하면 저는 웃습니다. 좀 우습게 생각해요. 누가 BBC 인용하면 축구든 뭐든 BBC를 인용하면 우습게 생각해.
제가 아직 뭐였어? 수준이 낮구나 생각합니다. 무식하구나. 쇠뇌됐구나. 이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경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거죠. 우크라이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인드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개발도상국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말 선진국이 됐느냐 후진국으로 남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잘 해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기회를 잘 살린다면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모범국이 된다. 북유럽에 부럽지 않은 국가가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말로 사심 없이 해내야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신, 자유자족 정신을 떠올릴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다음 굿타임 배드타임에서 이란과 러시아 관계 무슨 그레이트 게임, 그런데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개념 1830년부터 시작했지만 영국 정보부가 제대로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이에요. 저 때는 그냥 군사적인 어떤 의미고, 오늘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얘기되는 그 모든 것은 상당 부분이 허구입니다. 그레이트 게임 자체로 저는 19세기에 그레이트 게임은 없었다. 마치 러시아가 부동항을 원해서 뭔가 했다.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거짓이듯이 당대 구원의 장난이에요. 러시아가 부동항을 원하지 않았고 러시아와 영국의 대결 그딴 건 없다. 오히려 있었다면은 영국 구원 귀족과 로스차일드 가문의 대결이었지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은 없었다. 이게 인드라 구변론 입장이기 때문에 19세기에 그레이트 게임은 없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때는 있었죠.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1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레이트 게임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부티에 왜 이렇게 막 그냥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막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여기 있나? 그 맞은편에 뭐가 있죠? 예멘이 있어요. 무슨 뭐 아프리카 그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때 저 이집트 통해서 시나이 반도를 안 갔어요. 요 홍해 쪽으로 갔다 이거야. 여기 지부티 통해서 예멘 통로로 갔다 이렇게 나와요. 빙하기 시대라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육지로 연결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역지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매우 가까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가까운데. 그리고 여기가 바로 수에즈 운하. 그럼 요 지부티와 예멘의 문제는 어떤 문제다? 여기에는 사우디나 미국의 책임이 없다? 영국 국원 귀족과 로스차일드 가문 책임이니까 여기에 문제는 러시아와 영국의 책임이에요. 영국과 러시아가 해결돼야 될 유산이에요. 식민지 유산입니다. 이것은 영국과 러시아의 책임이에요. 마치 예멘 문제도 영국과 러시아의 책임이듯이 영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사우디의 책임은 없다. 여기에 영국 국인 귀족과 SSBC 저한테 반론 주세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부 구병 귀족들에게, 푸딩, 우이파쇼 푸딩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시한 일부 구병 귀족들에게 경고를 때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악의 근원이야. 당신들이 반미 파시즘, 반일 파시즘 그러면서 책임에 피하면서 영국 시민들을 좌절시키면서 유럽 시민들을 좌절시키면서 당신들의 이득만을 취하는 당신들이 파시스트들의 원흉이야. 푸딩보다 더 나쁜 놈들이지. 좌익 괴파쇼 반쪽 정원보다, 좌익 파쇼 맹꽁이 시파르보다, 우익 파쇼 푸딩보다 더 나쁜 놈이 당신이야. 누구겠어? 진짜 악마들이지. 니네들이야 말고. 독일 공영방송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요게 딱 깔끔하게 정리했네. 프랑스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무려 14개국을 손쉽게 꿀꺽한 이유, 능력 없으면 프랑스 물러나면 됩니다. 왜 능력도 없는데 여기서 자꾸 여기 부르키나 파소의 박정희 대통령, 쌍카라 대통령이 왜 암살당했어요? 새마을운동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니네들 탓이지. 프랑스의 배후에 있는 피치사 그 개 CEO 같은 악마, 인들한 피치사 CEO도 그런 악마 족속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0년 전에 아편 팔아먹던 놈들,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서방세 영국과 캐나다와 미국의 마약성 약물을 양산시키는 놈들, 니네들이지. 그치? 전세계 인류를 좀비로 만들려고 니놈들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애들, 독일의 이런 좌익 파쇼, 얘는 좌익 파쇼예요. 독일의 좌익 파쇼가 있거든요. 우익 파쇼도 문제지만 이 여자애가 좌익 파쇼예요. 파쇼자, 파쇼짓하잖아. 녹색당은 좌익 파쇼당은 아니에요. 녹색당은 자체는. 녹색당은 변화돼야 돼요.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근데 이 지금 독일에서도 우려가 되는 게 얘 같은 여자애 같은 얘 같은 좌익 파쇼, 또 우익 파쇼가 있어요. 둘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 독일의 저력을 믿어요. 이런 독일이 좌익 파쇼를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현 독일 자유좌파 정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에서 이제 이렇게 중공의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이렇게 위성 감시를 하고 있다. 쿠바가 그래도 연명하는 거죠. 이런 걸로 돈 받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쿠바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북한이 뭐 이렇게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 우리 김기선 누님. 그 다음에 북한에서 중고 선백을 또 구입했냐면 여기서 구한말 때 병신, 고종대원군 등이 일본 중고배, 그것도 일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 스코틀랜드에서 자금과 기술을 또 영국에서 만든 거를 일본이 수입한 거를 써먹고 난 다음에 중고를 병신 고종대원군에게
수꼬통에게 팔았죠. 그걸 떠올리게 만드네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쪽정은 베르파시오, 반쪽정이나 고정 대원군이나 매국노죠.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를 이해하는 법, 큐언니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베트남만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대부분 그래요. 이거는 잘 2030 세대에 맞춰서 큐언니가 잘 맞춤 강좌를 해주셨어요. 지지하고요. 다만 이런 게 왜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도드라지나 일반적인 것은 이렇고, 두 번째는 이 개발독자 국가들에게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인데, 한마디로 해서 이 중산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조차도 반성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인드라도 국유원에 의존하는 바가 있었잖아. 자기가 더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코인 공부하고 투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뭔가 기대 심리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국유원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공짜로 뭔가 주지 않을까. 그거는 자조정신과 이배되는, 자유자조정신과 이배되는 거지근성이야. 거지근성. 거지근성. 거지근성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유자조정신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기대한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부자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손흥민이나 무슨 히살리송 같은 사람이 있으면 쟤 하나 이렇게 친지들이 다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손흥민 뜯어먹을까? 히살리송 뜯어먹을까? 그 생각은 여러분도 아시잖아. 주변에 지인이 그렇게 좀 잘 나가면 그냥 박수 보내고 말면 되는 걸 어떻게 하면 쟤를 뜯어먹을까? 신인척이 더 지독한 놈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쟤를 막 뜯어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정신으로 살면 좋은 꼴 못 봅니다. 여러분이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하시면 된다고. 거지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조정신과 반대되는 게 거지정신이에요. 인들어도 반성하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려면 남 탓하지 말아야 되고, 자유자조정신, 법치주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면 세계관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개인적이나 국가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베트남 정부가 자유좌파 정부로 방향을 가고 있다. 저번에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분께서 베트남 관료가 부패하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일화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어느 나라도 다 있죠. 스웨덴부터 미국까지 다 있습니다. 부패의 정도가 좀 더 개선돼야 되는데 그 방향이 중요하다. 한국은 점점점 더 부패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인드라가 말할 수 있고요. 베트남도 인드라가 보니까 많이 나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쭈꽁이라는 거죠. 역행하고 있다고요. 이전보다 더 부패가 심해지고 있다. 북한처럼 돼가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중국의 사회문화, 정치가 개선돼야 되는데
중공의 사회문화 정치가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좌익파쇼 부패 무능 수고통 매국노 정권이었던 문좀비 파쇼 정권에서 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갔어요. 더 부패하고 비정상 국가가 됐어요. 그것은 세계가 원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통계를 이미 인드라 지적한 바 있죠. 이 통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보다 전세 사기는 치면은 그 전세 사기 당한 분들만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 전세 사기범보다 더 나쁜 놈들이 바로 통계 사기범이에요.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모든 통계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국가 신인도의 문제예요. 쭈꽁 통계 지표 아무도 안 믿잖아요. 중재로 다스려야 됩니다. 명수가 이번 주까지지 않아? 아니 다음 주까지인가? 임기가 끝나죠. 인드라 분명히겠습니다. 소송 준비하라. 감옥 갈 준비하라.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 CFR, 좀 긍정적입니다. 베트남이 자유좌파로 가고 있다.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물 문제인데라고 강조했죠. 이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뭐 1대1로에 대해서 CFR에서 또 얘기했는데, 요거는 무슨 유럽, 중동, 미국이 만드는 항구 연결하는 해저선, 통신성,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설치는 당장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것이고요. 중요한 건 여기 핵심 사항이 CFR에서 강조했듯이 세계은행 개혁과 관련됩니다.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되죠? 세계은행에서 대출을 더 늘려야죠. 세계은행이 대출을 더 여건을 확대시키려면 세계은행 개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IMF 개혁은 언제 됩니까? IMF에서 유럽계 인사가 아니라 신현성과 같은 한국계 인사가 IMF 수장이 되는 거예요. 세계은행에서는 중국계 인사가 세계은행 총재가 되고, IMF에서는 신현성과 같은 인물이 IMF 총재가 되는 겁니다. IMF 개혁과 세계은행 개혁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겠죠. 세계은행만 개혁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IMF도 개혁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렬형 인천 상륙작전을 또 이렇게 한 것은 성렬형이 처음이다. 성렬형이 참 이것저것 다 하네요. 이건 김태우. 김갑진 UFO 한국조사분석센터 멕시코 외계인 나사 옐리뇨 유럽 미국 우박폭풍을 떠다니는 섬 라퓨타 GTP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자, 누군가는 몸매를 보지만 누군가는 떨어질 때 회전을 본다. 그 회전을 보는, 스핀을 보는 게 이 김갑진. 김갑진 이분이 설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교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잘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연구를 잘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김갑진 이분은 하여간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강의를 참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 뭐 자석 원리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막 어려움을 좀 이렇게 여태까지 그 현대물리학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이 김갑진 강의를 좀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대 물리학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은 이 브라이언 그린이죠. 예. 이분이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예. 강연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스펜 그 페스티벌에서 또 얘기할 때 예. 이분이 참 평행우주나 여러 가지 현대 물리학을 참 유쾌하게 잘 설명하시는 분이죠. 동영상도 있죠.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에피파니가 또 우주는 무한히 중첩되어 있다. 뭐 이렇게 흔히 보는 설명이 있죠. 우리의 어떤 세포 구조와 우주의 구조가 놀랄 만큼 닮아 있더라. 그냥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게 많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확대한다면 물리적으로 우주 안에는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또 다른 우주가 있고 우주가 계속 무한히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주를 둘러싼 우주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근데 요즘에 그 촉근 이론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고 인드라가 그 프리메슨 조직이라고 얘기했던 신지학에서 얘기하는 26차원 뭐 그런 얘기도 이것과 일맥상통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주는 중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우주먼지 엔터테인먼트 천문학자로서 상당히 퀄리티를 유지하는 조회수도 꽤 나오는 재밌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신뢰하는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에서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UFO를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최고의 UFO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 여러분들 혹시 지나가다가 UFO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면 이 한국 UFO 조사분석센터에 자료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UFO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인드라 입장입니다. 나사의 평가, 나사의 요번에 나사에서 독립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제 입장은 명확해요. 저는 현재 이 현 우주에서 고등생물은 인간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은 만일 있다면 그 외계인은 아마도 미래에서 온 타임머신을 타고 온 우리 인류의 후손일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UFO 존재를 저는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UFO가 그 현상 자체는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UFO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드라 아까 얘기했던 그가 이거 냉전 시대 때 했던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게 냉전 시대 이후에 나타났던 외계 이러한 미확인 물체 UFO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드라는 이건 단지 현재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있어요. 근데 그게 외계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거 조작이에요. 얘들아 분명히 아주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잖아. 그 초전도체 LK99도 딱 보고 인드라가
이거 조작이야. 이거는 그냥 아니야. 깔끔하게 정리했잖아. 한번 딱 보고 뉴스 보면 딱 그냥 나와요.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이거 가짜 뉴스야 이거. 저 LK99나 저 예? 후쿠시마 오염수나 광우병이나 예? 딱 보면 예? 가짜 뉴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외계인은 아니에요. 예. 그냥 동물뼈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것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거 공개한 자가 이미 사기친 놈이야. 예. 문좀비 같은 애야.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그 UF 나사에서 발표할 때나 멕시코에서 발표할 때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뭔가 효과를 노린 게 있긴 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 뭔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에요. 이해는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외계에는 없어요. 저희 이거 그게 조작이에요. 이거 믿어서는 안 됩니다. 멕시코 UFO 청문회 외계인의 진실. 이 친구가 잘 얘기했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도 요 미이라 손가락 발가락이 3개인 요 미이라는 가짜라고 보기 힘들어요. 제가 봐도 요거는 미스테리예요.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돼. 하지만 저 아까 그 개하고는 달라요. 얘는 전 요거는 팩트라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 자체가 조작은 아니에요. 근데 저거는 외계인, 저거는 멕시코에서 나온 건 저건 조작이에요. 100%. 그 다음에 이제 우주면전자 하면서 우아무아에다 신박한 어떤 가설을 제시해줬어요. 이건 보세요. 이거는 우아무아는 그 천문학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죠. 거대 우주선이 아닐까. 근데 이게 우주 표지판이다. 굉장히 신박한 흥미로운 건이에요. 만약에 이게 우주 표지판이라면 제 가설로 보면은 저게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라 미래에 인류 후손이 만든 타임머신 타고 내가 실수로 만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계인이 만든 게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2023년은 예고편일 수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엘니뇨가 시작됐지만 엘니뇨가 내년엔 더 극성 맞을 것이다. 올해가 가장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지만 내년엔 더 뜨거울 것이다. 내년이 선거도 있고 올해보다 더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을 수가 있다. G20도 브라질에서 하죠. 브라질 하면 아마존이잖아요. 여러가지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극심한 홍수와 자연재해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가 예고편으로 느껴질 정도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세계 곳곳이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다 보면 사이질페름처럼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세계은행이나 IMF나 이런 데서 돈을 풀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양적 완화. 춘공 좀 산시성, 이건 태풍 때문이 아니라 지금 가을장마 춘공에서 날아온 그러면서 상류지역인 황하 상류적인 산시성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그 다음 리비아 홍수,
그리고 이제 리비아에만 닥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그리스부터 시작한 게 리비아,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다. 홍수가 나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보다 많은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위기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된다. 뉴욕에서 신기한 무시기가 떴죠. 나사에서 지금 이런 달 3D 프린터로 하는 이런 어떤 하고 있죠. 3D 만드는 게 지금까지 이제 플라스틱만 하는데 저게 달기지나 화상기지가 제대로 되려면 플라스틱만 아니라 금속 재질이나 그 외 여타 재질도 3D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공상과학 SF 소설에서 보듯이 저러한 기지 건설에 필요한 공기와 물과 에너지원, 그 다음에 이런 동력, 저런 어떤 제조 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과학기술이 저런 것들을 다 준비해 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떠다니는 섬 라퓨타, 그건 일본이나 그 다음에 유엔에서 지금 부산 앞바다에 또 지원하고 있죠. 떠다니는 섬 프로젝트. 그러니까 기후 온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런 해수면이 높아지는데도 끄떡 없으려면 간단한 이치죠.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을 기지를 만들면 어떠한 쓰나미에도 버틸 수가 있겠죠. 심지어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만 도시, 100만 인공도시, 1000만 인공도시,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뭐 계획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만들면 그 안에서는 지진이나 또 쓰나미, 뭐 태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 중인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이 잘 되면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 공중에도 그런 도시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되려면 7G까지 가야 돼요. 6G만으로도 해상통신이 된다고 하지만 인드라 강조했듯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기 때문에 7G 정도가 돼야지 해상통신 이런 어떤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 7G까지 가려면 앞으로 아무리 못 잡아도 30년 이상은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븐지가 중요하다. 좀 저 화웨이가 5G 만들었다고 자랑하죠. 5G는 이미 끝난 얘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건 또 재밌어요. 2050년대까지의 인류의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이런 장점과 단점,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같이 보여준다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의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분 쉬었다가 마지막 방송 하겠습니다.